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른바 파워 시니어의 길에 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건강일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격언성 멘트는 말할 것도 없고 9988이니 저속 노안이 하는 현대식 조어들도 모두 건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표현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현역에서 물러난 대부분의 은퇴자들도 윤택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의 유지가 알파요 오메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건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3대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과 적절한 휴식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죠. 이 중에서 운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다다익선의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절대 나이 들어서의 운동에 있어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도 운동에 관해서 다다익선의 개념이 그렇게 바람직이 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많이 해야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야말로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영양에 관해서는 이 또한 사실 이론 자체는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과식하지 말고 적당한 양으로 즐기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에 무슨 토를 달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계란 같은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전통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좀 취약할 수 있는 연령이니까 말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계란 섭취를 삼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주장이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하루에 한두 개 계란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에 좋다. 그래서 섭취를 권장한다. 또 심지어 보다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5개 정도의 계란을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을 꺼려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모두 다 전문가를 내세우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정말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만 해도 마치 연중 행사와 같습니다. 어떤 해에는 커피는 부정맥 등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또 기타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커피는 뭐 혈액순환을 오히려 도와주고 건강에도 이점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양의 커피 몇 잔 정도의 커피는 얼마든지 드셔도 좋다. 연중 행사처럼 교대로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힘이 들죠. 계란이나 커피도 이를저언정 사실 가장 인원이 많고 구술수에 많이 오르는 술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단 한 방울의 술조차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절대 금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적절한 양의 술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기능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술은 전혀 삼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의 비호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금주운동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연구 결과에는 당연히 절대 금주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할 것이고, 또 반대쪽으로 주류 회사에서 스폰서를 쓰는 그런 연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한 양의 음주는 오히려 생활의 윤활유가 되고 건강에도 전혀 나쁠 것이 없다라는 주장을 담은 그런 자료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참 오묘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 술에 관해서는 심지어 건강 설문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간이 건강 설문조사는 물론 아주 과학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간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그런 조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15가지 내지 20가지 정도의 문항에 답하는 형식입니다만은, 거기에는 비만 정도, 가족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에 관해서는 무조건 많이 피운다, 무조건 0점입니다. 그거는 어느 설문조사, 건강조사를 막론하고 다 0점입니다. 그런데 술은 조금 오묘합니다.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최고 점수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마신다가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 그런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만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용어를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낸 미국의 의사이자 운동의학자인 케네스 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건강수칙 7가지 중에서도 담배에 관해서는 스탑, 중단해라, 금연해라죠. 그렇지만 술에 관해서는 스탑 알코올이 아니고 컨트롤 알코올입니다. 금주가 아니고 술은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오묘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당장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적당하다는 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저도 알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다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술은 칼과 같은 것이다. 칼에도 생각해보면은 부엌의 칼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칼이 있는 반면에, 거리의 칼처럼 남을 해치고 자기에게도 불행과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있습니다. 술도 정확하게 그와 똑같습니다. 술을 잘 활용하면은 부엌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술을 잘못 활용하면은, 술을 잘못 마시면은 그야말로 일시에 거리의 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술을 부엌의 칼로 만드느냐, 거리의 칼로 만드느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술을 생활의 윤활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마치 거리의 칼처럼 남용한다면은 그야말로 개의 머리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개의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듯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분들은 술을 부엌의 칼로 만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흥미있는 주제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